안녕하세요. 커튼콜 특집 BTS 새 앨범 아리랑 청음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SBS 문화부에서 K-POP 담당하고 있는 김경희 기자입니다. 커튼콜 주인장 김수현 선배는요. 오늘 다른 취재 일정 때문에 참가하지 못하셨고요. 네, 3년 9개월 만에 BTS 컴백, 이 전 세계의 관심사가 됐잖아요. 그래서 과연 새 앨범의 음악적 의미와 특징은 무엇인지 두 분 전문가와 함께 앨범 듣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두 분 나오셨는데요. 네. 어느 분 먼저 소개할까요? 인사는 제가 먼저 할까요? 네, 저는 대중음악평론가로 일하고 있는 김윤하입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대중음악평론가 김도환입니다. 네. 두 분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지난 토요일에 이제 컴백 공연도 있었고 할 얘기는 많지만 오늘은 좀 음악에 집중해 보려고 해요. 네. 그래서 이번 앨범을 듣고 느끼신 그 총평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시죠. 소개는 먼저 그러니까. 하는데 제가 총평부터 하는군요. 네. 네네. 방탄소년단이 3년 9개월 만에 컴백, 아리랑 정말 이야기할 거리가 풍부한 것 같아요. 뭐 한국적인 요소부터 시작해서 멤버들의 오랜만에 복귀작이기도 하고 그리고 수많은 의미가 쏟아지고 사실 광화문 공연까지 들어가니까 일정 부분 혼탁해진 부분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정보가 너무 많다 싶은 너무 분들도 많아요. 예, 많으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앨범에만 좀 압축해서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네. 방탄소년단이 이렇게 혼란한 상황을 정확하게 마주보고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흥미롭게 다가오는 지점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방탄소년단이 한국적인 어떤 요소를 수행을 한다거나 그러면서도 자신들의 경력을 앨범에서 압축적으로 잘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일종의 서사가 있어요. 근데 이 서사를 이제 14곡이라는 정말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시간에 방탄소년단은 지난 13년을 압축해서 풀어내고 있기 때문에 네. 이 지점이 오늘날에 우리가 방탄소년단 앨범을 접하는 것과 충돌을 하면서 빚어지는 여러 가지 현상들, 이게 참 재밌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오늘 이제 출연 요청을 주셨을 때 음악 얘기한다고 해서 너무 네. 반가워서 온 것도 있어요. 사실 너무 이제 경제, 사회적인 그렇죠. 뭐 이런 네. 이슈들을 많이 이야기를 하시다 보니까 음악평론가로서 나가서 재미있게 이야기하게 될 부분이 없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음악 얘기, 앨범 얘기 오늘은 많이 하고 싶다는 생각이 저도 도원 평론가님과 동일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제가 좀 재미있었던 게 그 도원 평론가님이 단상이라고 하긴 그렇고 이제 리뷰를 하나 쓰신 게 있는데 맞습니다, 저도. 저랑 도원 평론가님의 의견이 의외로 막 같진 않거든요. 의외로 약간 다른 부분들이 좀 있는 편인데 이번 앨범에 대해서는 뭐랄까 전체적인 조망하는 방향이 비슷해서 그게 좀 재미있었어요. 방금 말씀하신 부분에 굉장히 저도 동의를 하고요. 이번 앨범 같은 경우에는 사실 대외적으로 지금 이미지가 비춰져 있는 건 아리랑, 뭐 광화문 이런 그렇죠. 어떤 서울과 한국의 상징이 조금 더 강조가 되고 있는데 제가 느끼는 앨범 아리랑 같은 경우에는 아리랑이라는 음악을 자신의 뿌리라고 생각하는 그 멤버들이 스스로 촌놈이라고 그렇죠. 이야기를 하기도 하던데 예. 그런 어떤 한국 출신의 가수가 오랜 공백기 뒤에 발표한 복귀작? 전 딱 이 정도의 느낌으로 다가왔었어요. 네. 그래서 이 안에 사실은 멤버들이 진짜 생각이 많았을 거거든요. 뭐 어떤 월드스타로서의 위치, 뭐 한국을 대표하는 아이콘으로서의 무게감, 뭐 공백기 이후에도 우리가 사랑을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한 네, 걱정이 뭐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많았을 텐데 오히려 그 모든 가지들이 좀 깨끗하게 처진 상태로 앨범에만 집중을 해서 들어보시면 오히려 저는 BTS가 예전 앨범들에 비해서는 선명하게 보이는 앨범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호불호와는 상관없이. BTS의 색깔이 정확하게 BTS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네. BTS라는 그룹 혹은 BTS라는 그룹을 뭐랄까요 완성하고 있는 7명의 멤버가 좀 선명하게 보이는 앨범이라 그런 부분을 좀 흥미롭게 들은 앨범이었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고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좀 공통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이 한국이라는 그런 이미지에 이번 앨범이 좀 오히려 네. 그 관심을 받지 못하는 것 같은 그런 맞아요. 느낌을 두 분 다 받으시는 것 같은데 네네네. 그래서 저희가 음원을 특별히 확보하여 네네. 네, 들어보기로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자, 첫 곡 바디 투 바디부터 들어볼까요? Somebody like you.
네. 저희가 음원 사용 허가를 딱 30초 받았어요. 전곡 다 듣고 싶지만 네. 아, 빠듯하네요. 빠듯합니다. 그래서 네네. 정말 살짝 맛보기만 네. 하시는 건데요. 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들으신 그 부분에 어찌 보면 그 가장 중요한 이 부분이 담겨 있다고 할 수 있잖아요. 네. 혹시 어떻게- 저희 지금 저희가 너무 작게 들려서 아리랑 네, 아리랑 들린 선율 건가요? 들어갔습니다. 아, 들어간 네네. 부분이었군요. 네. 네네. 아, 사실 이 곡은 앨범에 대한 정서를 그냥 완전히 전 함축하고 있는 곡이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앨범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방탄소년단이 월드스타의 위치에서 오랜 기간 공백기를 갖고 컴백을 한다. 팬들을 만난다. 이 목적이 가장 큰 앨범이잖아요. 그 앞에서 가장 선두에 놓여 있는, 그러니까 그동안 함축되었던, 응축되었던 어떤 에너지나 메시지성 같은 것들이 폭발하는 느낌을 받았고요. 네. 그래서 실제로 앨범에서 첫 곡이기도 하지만 저희 며칠 전에 있었던 그 광화문 네네. 공연에서도 첫 곡으로 사용이 됐어요. 뭐 여러 의미로 BTS에게도 그리고 아미나 오랜만에 방탄을 만나는 대중들에게도 가장 그 힘으로 좀 와닿는 메시지가 즉각적으로 닿는 곡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첫 곡이잖아요. 네. 어떤 노래? 우리 대 BTS가 컴백을 하는데 3년 9개월 만에 가장 먼저 들려줄 노래가 무슨 노래일까? 저는 바디 투 바디라는 노래 제목 보고 딱 핸드 인 핸드 88년 맞아요. 올림픽 네. 2006년판은 손에 손잡고라고 그 스스로 얘기를 멤버들이 하더라고요. 실제로 그 네. 얘기를 맞아요. 하니까 너무 네. 신기했고요. 네. 그래서 사실 이 앨범의 첫 곡으로서 길을 모은다는 느낌이 있거든요. 처음에 이제 BTS가 돌아왔다는 것을 선언을 하면서 네. 후반부에 아리랑 이제 선율을 들려주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저는 이 앨범을 들으면서 느낀 점이 뭐냐면은 굉장히 구성이 탄탄하다. 구성이 네. 라이브 공연을 위해서 만들어진 작품이라는 생각이 굉장히 강하게 들었는데 맞아요. 어떤 방면에서 들어도 바디 투 바디가 이번 투어의 첫 번째 오프닝 곡으로 쓰이지 않을까라는 맞아요. 생각도 들었고 네. 네, 아무튼 개선 행진곡 이제 행진곡 이제 도입부 정확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아리랑이 샘플링 된 것 때문에 이제 워낙에 주목하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그렇죠. 저는 그 부분도 뭐랄까 굉장히 그 음악의 요소로 사용된 점이 오히려 호감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전면에 아리랑 멜로디를 내세운다거나 뭐 시작부터 들어간 것이 아니고 처음에는 이제 자신들이 이 곡으로 보여주고 싶은 이제 몸과 몸이 만나는 정말 오랜 공백기를 뚫고 이제 세계를 만나러 가게 되는 자신들의 어떤 포부를 보여주면서 뒷부분에 그런데 그렇게 나아가는 우리 자신이 사실 한국에서 왔고 우리의 뿌리에 아리랑이라는 선율이 있다. 곡이 있다라는 걸 굉장히 좀 자연스럽게 후반부, 중후반부에 풀어준 것 같아서 뭐 그런 것도 상당히 좀 완성도가 높은 곡이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개인적으로 저도 이 곡을 앨범 가운데서 되게 좋아하는데 팬분들이나 앨범 들으신 분들 가운데도 이 곡을 좋아하는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아마 그런 중독성이 좀 있어요. 맞아요. 네. 그리고 그 아까 공연 연상된다는 말씀 주셨는데 저 듣자마자 그냥 바로 스타디움 문이 열리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네. 그런 의미에서 앨범에서도 그렇고 새로운 항해를 시작하는 그 방탄소년단의 어떤 지금에도 굉장히 좀 앞장서서 깃발을 딱 흔들어주는 곡으로서 아주 충분히 역할을 하는 곡이 아닐까 싶습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너무 그 아리랑의 주선율이 두드러진다 하는 그런 느낌은 없어요? 저는 오히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생각보다는 그냥 좀 요소로 쓰였다 같은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BTS 멤버들도 항상 얘기를 하던데 이게 한국인이 듣기 때문에 더 강하게 다가오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사실 BTS 음반도 그렇고 공연도 이제는 좀 세계인들이 다들 보게 될 텐데 그런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낯선 선율일 수도 있고 오히려 좀 신선하게 다가갈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 같아서 시각차가 좀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네, 해외에서 바라봤을 때는 아리랑이 더 낯설게 들리겠죠. 맞아요. 근데 아까 윤하 평론가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BTS 멤버가 아리랑을 가창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다른 식으로 아리랑을 강조하는 방식으로 나아갔다면 굉장히 좀 어느 정도의 불협은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아리랑 선율이 깔끔하게 이제 샘플링으로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그 보컬이 굉장히 좀 변조가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 아리랑을 어떤 식으로 해석을 했을까 호기심을 불러일으키는 곡으로서 충분히 기능하고 있다고 봅니다. 네. 근데 아리랑은 사실 뭔가 좀 슬픈 노래잖아요. 네. 근데 이렇게 아까 말씀하신 개선행진곡에 아리랑을 쓴다는 것도 조금 모험이지 않았을까요?
뭐 그런 생각도 하지 않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왜냐면 뭐 한 뭐 이런 키워드에 워낙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서요. 근데 뭐 기자님도 아시고 도원 씨도 아시겠지만 한국에서 어떤 축제를 열 때 아리랑이 늘 울려 퍼지는 곡이었어요. 사실은 뭐 내포하고 있는 의미는 그렇게 좀 슬픈 애수띤 이야기나 정서일 수 있지만 항상 흥이 있는 곳 그리고 한국인들이 모여 있는 곳에 흘러나오던 선율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굉장히 자연스러운 선택이라고도 생각합니다. 그렇죠. 국가대표 이제 축구 경기를 할 때도 아리랑이 공식 응원가로 많이 사용이 되지 않습니까? 그쵸. 과거 윤도현 밴드가 또 그 악버전으로 아리랑을 편곡하기도 했었고 근데 자연스러운 선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다음 곡 가볼까요? 다음 곡은 에일리언입니다. 들어보시죠. 영원 또 나밖에 못해 but that is how we kill 눈만 더 허벌나게 큰 너희가 말하길 Are they for real? For real? Hell of the year, hell of the year new honey 바뀌죠 흔들어줘 honey Oh my god do I look too funny 어쩔래 just move for me yeah move for me From the ground to the high 우리 보고 배운 나 yeah we aliens If you wanna hit my house 신발을 벗어나 yeah we aliens 그래 네. 그 얼마 전 있었던 그 광화문 무대에서도 이제 바디 투 바디에 이어서 또 선보였었던 곡이기도 했는데요. 약간 방탄소년단의 정신 같은 걸 보여주는 대표적인 곡이라고 할 수 있겠고 에일리언이라는 것 자체가 자신들을 당연히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뭔가 외부인, 외계인, 이방인이 된 듯한 자기 자신들의 이야기를 상당히 좀 솔직하게 풀어낸 그런 트랙이고요. 그래서 그 가사 보면 너무 직접적인 가사들이 많아요. 뭐 김구 선생님 찾고 막 죽물이 등장하고 가나 from the ha. 그렇죠. 그리고 뭐 동쪽에서 오고 뭐 이런 눈만 허벌나게 큰 그런 표현이 있어서 너무 놀랐어요. 아 근데 이게 옛날부터 방탄소년단 노래를 들으시던 분들은 오히려 여기에서 좀 과거의 향수를 느끼셨을 것 같아요. 예전부터 좀 이런 식의 뭐랄까요, 좀 선명하다면 선명한 기호를 많이 가사에 넣는 편이었는데 예전 생각도 많이 나기도 했었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BTS가 약간 쉬는 동안에 뭐 작년만 해도 K-pop 데몬 헌터스나 뭐 그전에 오징어 게임 같은 이런 작품들이 세계적으로 또 어마어마한 인기를 끌면서 사실 이제는 한국을 대표하는 문화 아이콘 했을 때 BTS 이외에도 이야기할 것들이 굉장히 많아졌잖아요. 예전에 글쎄 한 6, 7년 전에 이 노래가 발표됐으면 BTS 얘기만 같다고 느껴졌을 것 같기도 한데 이제는 약간 그 모든 것들을 품는 K-컬처에 대한 이야기 같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비슷한 예전의 어떤 메시지를 좀 떠올리게 하면서도 조금 달라진 지금의 어떤 BTS와 한국 문화의 위상 같은 것도 다시 생각을 해보게 돼서 한국 안에서 여러 가지의 생각을 하게 만든다는 느낌이었습니다. 네, 그렇죠. 앨범이 제목이 아리랑이고 그리고 광화문 광장에서 공연을 하고 많은 분들이 앨범 발표되기 전부터 BTS가 그래서 이 앨범에서 어떻게 한국적인 요소를 녹여낼 것인가 많은 기대를 하셨을 것 같은데 그 기대에 충족하는 노래가 바로 에일리언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는 처음에 사실 이 가나 프롬 더 하나 김구 선생님이나 이런 한국을 상징하는 여러 기표들이 나열되어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유기적으로 연결된다기보다는 한국적인 거 했을 때 BTS가 생각하는 한국적인 정서는 무엇인가. 그래서 랩 멤버 슈가 씨가 이 에일리언스에 대해서 한국인의 정서, 빨리빨리 문화 이런 것도 담아보려고 노력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실제로 이제 처음에는 어떤 분들은 아 이거 그냥 단편하게 기표를 나열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오히려 그것마저도 한국적인 요소가 될 수 있는 거고 우리가 언제 뭐 정말 유기적으로 잘 따져가지고 하니까 그냥 있는 대로 빨리빨리 풀어내는 지금 그런 것도 재밌고 그리고 에일리언이라는 발음도 재밌었어요. 후렴에 그러니까 에어리언스라고 발음을 안 하고 에일리언 이런 식으로 발음을 하잖아요. 이것도 한국인이 영어 단어 발음하는 것 같은 완전히 한국식 발음. 그게 좀 재밌었습니다. 그리고 BTS가 항상 이번에 인터뷰할 때도 얘기하는데 뭐 10년 동안 영어권에서 국가에서 활동하는데 영어는 RM밖에 못하는 그렇죠. 그런 발음의 요소도 또 국가적인 요소를 드러낼 수 있는 중요한 장치이기 때문에 재밌는 지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좀 젠체를 하지 않는 게 저에게 있어서는 제가 팬은 아니잖아요. 저는 아미는 아닌데 이 가수 자체를 바라봤을 때 좀 저에게는 오히려 호감 요소로 작용. 이건 정말 개인적인 의견인데 이 사람들 13년 차에 지금 월드스타로 190개
6개국에 뭔가 스트리밍되는 네. 어떤 방송을 하면서도 예전과 똑같은 애티튜드로 이 무대와 노래를 대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뭐 장점이자 단점이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수 있겠지만 저에게 있어서는 좀 호감이 근데 많은 아미들은 만들어지기도 메타인지를 하더라고요. 가져야 한다고. 중요하죠, 네, 중요하죠. 그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네. 네. 근데 이렇게 통통 튀는 게 BTS죠. 네. 네. Everything baby's fire. She wanna dance on fire. Everything that's is fire. No one's getting too close to fire. Give me that gasoline. Give me that make me feel. Give me that make me sweat. Something I can't forget. Burning out with my slime. Reading the flame go wild. It's still under the breath. Love goes psycho. I take you viral. I go full thrill. 네 번째 트랙 파이어입니다. 네. 뭐 여기는 피아 뭐 이런 식으로 써 있어서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게 FIA 뭐 이렇게 네. 읽으시는 분들도 있고 근데 파이어를 네.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한 곡이고요. 제이팩 마피아라고 하는 또 아주 인기 절정의 아티스트와 함께 작업을 한 곡이기도 하죠. 맞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네. 이제 오스트레일리아 출신의 정말 세계적인 일렉트로닉 음악가인 플룸도 맞아요. 이 곡에 참여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앨범 들어보시면 정말 유명한 아티스트들 이름이 많아서 그 라인업 찾아보시는 것만으로도 재미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고 근데 저는 이제 전반적으로 들어봤을 때 그 아티스트들의 어떤 음악적인 색깔도 요소로 사용됐다는 느낌이 많이 들어서 좀 재미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어쨌든 전반적으로 음반이 가지고 있는 맥락이나 정서가 BTS라는 팀에 굉장히 맞춰져 있다는 인상을 많이 받아서 그런 유수의 아티스트들까지도 약간 함께 뭐 위드 같은 느낌으로 같이 작업을 한 듯한 느낌이 뭐 이렇게 중간중간에 느껴서 좀 재미있기도 했었습니다. 네. 보통은 이렇게 많은 음악가들이 참여하는 앨범은 네. 이제 백화점식 구성이라고 하고 맞아요. 자칫 잘못하면 굉장히 산만해진단 말이죠. 네. 그런데 이번 아리랑 앨범은 굉장히 재밌습니다. 왜냐하면 다양한 아티스트들이 참여를 했는데 제가 처음에 무슨 생각을 했냐면 보통 K-팝 앨범에 이렇게 많은 아티스트들이 참여하면 네. 아티스트가 뭐 물에 손만 넣고 담근 정도로 음. 그냥 이름만 올려놓는 경우도 있고요. 예. 배경이 잘 드러나지 않는 경우들도 많거든요. 그런데 이 앨범에서 생각보다 음악가들에게 정권을 부여를 해줬습니다. 파이어 같은 노래 지금 들어보면 가장 인상적인 부분이 막 호흡 헐떡거리는 그 부분인데 이게 제이팩 마피아라는 트레이드 래퍼가 마크. 트레이드 마크 맞아요, 써가지고 그래요? 네. 그리고 플룸도 후반부에 이제 그 비트를 완전히 잘게 쪼개놓는 약간 그 하이퍼한 비트가 그렇죠. 네. 들어가죠. 그것도 플룸의 솜씨고 그래서 각 앨범 이제 노래 더 들어보겠지만 각 노래에 참여한 음악가들의 개성이 굉장히 살아있는데 앨범 단위의 유기성은 또 놓치지 않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 중심에 있는 게 어쨌든 BTS 멤버들이라는 생각이 저는 앨범을 들을수록 좀 많이 들고요. 뭐 그 정도의 연차와 경력을 가진 아티스트가 됐구나라는 생각은 확실히 저에게는 좀 다가오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이 파이어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함께 참여한 유명 아티스트들의 색깔이 확실히 들어가 있음에도 그 위에 약간 저는 이 앨범의 앞부분에 있는 힙합 트랙들에서 그 BTS 초창기의 그렇죠. 힙합 네. 그 아이돌이던 맞아요. 요즘은 말들 잘 안 하는데 네. 힙합 아이돌이던 시기의 색깔을 굉장히 많이 느꼈거든요. 실제로도 멤버들도 약간 좀 옛날 감각의 랩을 이 곡 위에 얹고 싶었다는 이야기도 하던데 아마 자신들이 연습생을 하거나 혹은 가수가 되고 싶어서 꿈을 꾸던 시기에 많이 네. 들었던 그 시대의 래핑 스타일 같은 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조화가 재미있었어요. 가장 지금 최전선의 플룸 그렇죠. 같은 프로듀서 정말 그렇잖아요. 그런 아티스트와 이제 BTS가 심지어 그들이 초창기에 정말 어떤 꿈을 꾸던 시기에 했었던 래핑 같은 것들을 생각하면서 같이 작업을 했다는 것이 좀 재미있게 믹스된 네. 트랙이라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불타오른 애가 생각났어요. 그런 분들도 네. 계실 것 같아요. 실제로 그쵸? 이 앨범 전반부가 윤학평론가님 말씀하신 것처럼 네. 정말 학교 시리즈 맞아요. 네. 상남자 네. 이 시기가 이제 명확하게 드러나는데 네. 이것이 앨범 전체 구성에서 굉장히 또 재밌는 포인트니까 계속 음악 들으면서 이야기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섯 번째 트랙 얘기를 잠시 하고 넘어갈게요. 아, 네. 그 음원은 지금 저희가 사용할 수는 없지만 네. 이제 그 트랙 이름이 2.0이잖아요. 맞습니다. 공연에서도 제이홉이 방탄 2.0이라고 선언을 맞습니다. 했다시피 네. 이게 뭔가 좀 의미가 있는 노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셨는지 좀 말씀 듣고 싶습니다. 뭐 시작부터 굉장히 공격적인 노래죠. 방탄처럼 말은 쉽지. 그렇죠. 다 딤틀처럼 뛰어넘어야 되고. 그렇죠, 그렇죠. 근데 BTS는 이제 2010년대 중후반에 세계적으로 정말 큰 성공을 거두면서 항상 이런 노래를 넣어왔습니다. 네. 네, 우리는 변하지 않는다. 그쵸. 우리는 하고 싶은 음악을 할 뿐이다. 계속 나아간다. 뭐 이런 세간의 이야기들. 시선에 신경 쓰지 않겠다. 네. 라는 포부가 2.0이라는 또 새로운 시대에도 계속 유지될 것이라는 메시지를 선명하게 전달하고 있고요. 네. 네, 그런 후반부 후렴도 전 좀 재치 있게 들렸습니다. 네. 그리고 어쨌든 이 앨범을 전체 들어보신 분들은 느끼실 텐데 구성적으로 확실히 자신들의 뭐 과거와 현재 직전까지의 이야기 같은 것을 다시 한번 정리하는 듯한 파트예요. 네. 그 마지막 곡이 이 2.0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뭔가 새롭게 이제 시작합니다. 저희 2.0 들어갑니다. 같은 느낌으로 네. 위치가 놓여져 있는 곡이고 이 뒤에 저희가 아마 이야기를 하겠지만 넘버 29, 그쵸. 29라고 하는 이제 이 곡이 등장을 하면서 앨범의 정서도 완전히 환기가 되고 메시지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좀 더 감성적인 파트로 넘어가게 되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뭐 새 문을 연다는 느낌에서 2.0이라는 제목부터 뭐 노래 안의 메시지, 앨범 구성 안에서의 위치까지 딱 그 어떤 중심을 잡고 있는 곡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연스럽게 얘기가 나왔는데 네. 넘버 29. 네. 맞습니다. 정말 화제의 곡이죠. 화제가 가사 됐죠. 한마디 없는데 그 지금 뭐 차트 애플뮤직이나 스포티파이에 다 올라가 있더라고요. 아, 진짜. 네, 그래서 네. 이 사람들은 이거를 도대체 뭐라고 생각하고 들을까 하는 그런 궁금증도 들었는데요. 네. 네. 뭐 이 곡 같은 경우에는 사실 스키치라고 보통 이야기하는 앨범 안에서 이제 짧은 인터루드 네. 뭐 역할을 하는 트랙인데요. 이걸 예전에는 방탄소년단이 좀 서로 수다를 떨거나 뭐 직접적으로 장난을 치는 듯한 이야기로 채우는 경우가 그렇죠. 많았었어요. 근데 이제 이번 앨범에서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에밀레종 네. 많이들 이미 이야기 들으셨겠습니다만 그 성덕대왕 신종이라고 하는 종의 소리로 이 1분 37초죠. 요걸 네. 채우게 되는데요. 너무 흥미로웠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 종이라는 것이 가지고 있는 게 한국에서는 어쨌든 뭐 시작과 끝맺음 같은 의미를 가질 때가 많잖아요. 저희 왜 새해 시작할 그렇죠. 때도 네. 오신각종 타종을 타종하면서 하죠. 네. 시작을 하는 것처럼 그런 그 종의 울림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를 한국 사람들은 확실히 알고 있다 보니 아마 앨범을 들어보시는 한국 팬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정서가 환기되는 새롭게 시작된다는 느낌을 확연하게 받을 것 같고요. 그리고 해외 팬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떤 의미적으로는 그런 것을 받아들이겠지만 한편으로는 정말 좀 낯선 정서 그리고 새로운 세계로 들어가는 듯한 호기심 네. 같은 걸 좀 느낄 수 있게 만들지 않을까 싶었어요. 아마 멤버들은 좀 더 철학적인 생각을 많이 하면서 트랙을 넣지 않았을까 싶긴 네. 합니다. 넘버 29이라는 곡이 생각보다 이 앨범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그 계속 귀가 가요. 뭔가 네. 눈이 갑니다. 약간 우리가 대중음악 듣다가 또 맑은 소리를 들으면 또 네. 마음이 깨끗해지듯이 네. 그런 의미도 있고요. 네. 그리고 넘버 29이 아까 윤하 평론가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앨범의 전환점이 됩니다. 그 사운드적으로도 그렇고 메시지적으로도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넘버 29이 에밀레종 성덕대왕 맞아요. 신종 우리가 에밀레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저 또 슬픈 전설이 있잖아요. 맞아요. 맑은 소리를 내기 위해서 희생을 해야 했다. 맞습니다. 근데 BTS가 새로운 세계로 들어가면서 사실 앞부분에 바디 투 바디나 에일리언스의 파이어 같은 노래들 생각해보면 우리에게 익숙한 BTS의 모습을 보여준 거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멤버들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 우리는 사실 이런 불안한 모습도 있고 고민하는 모습도 있다라는 것을 알리는 네. 일종의 전주곡 같은 개념을 수행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그 제목이 넘버 29이잖아요. 네. 사실 우리가 국보를 어떤 숫자로 지정한다는 거에 대한 그런 그 거부감 때문에 국보 29호라는 거를 없앴거든요. 네. 그래서 그냥 성덕대왕 신종이라고 지금은 불려요. 네네. 근데 이거를 굳이 넘버 29이라고 붙인 거는 네. 아까 말씀하셨던 어떤 에밀레종의 그런 희생, 어떤 뭔가의 그 국가주의 같은 거 그런 것도 좀 비판하려는 게 들어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저는 들었습니다. 그렇게까지. 저는 사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네. 진짜요.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국보 29호 이렇게 네. 넘버링으로 이제 그 국가 자산을 관리하다 그렇죠. 보면은 네. 결국 남는 건 숫자거든요. 1호, 2호, 3호 사실 뭐가 더 중요해서
1등이 아니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봤을 때는 29번째에 있는 국가 자산이니까 29번째로 중요한 거네 그렇죠. 라는 생각을 네. 하게 되죠. 근데 BTS에게 우리가 기대하는 것도 사실 세간의 관심이나 이런 것들도 이들이 어떤 경제적 효과를 만들어낼 것인가, 이들이 어떤 관객들을 모을 것인가, 이런 것들이 사실 멤버들에게는 굉장히 필요하게 다가올 수 있고, 그래서 넘버 29 다음에 위치한 타이틀곡이잖아요. 스윙. 이 노래가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음악 듣고 말씀 나눠보시죠. Bleed on this map world. Looking like a get it in this bad world. Bad world. Don't know how to act, girl. I'm in the deep. Tell me where the hell you at, girl. Well, you ain't even gotta love me back, girl. You know that I'm never holding back, girl. Yeah. So easy to make it so hard. Nights like these, I just wanna get lost. Right here with the moon and the stars. I ain't gotta think, but I think maybe I just swim, swim. Wanna find off your skin. 네, 수임 하다가 이제 끝났습니다. 네. 네. 삶의 파도를 헤쳐나가겠다라는 의지를 담았다라고 했는데 네. 정말 그렇게 희망적인 그런 곡인가요? 그렇지는 않죠. 네. 이 노래 가사 처음 시작할 때 이 미친 세상, 이 미친 세상, 이 네. 지도에 나 몸 누일 곳이 없구나, 이런 가사로 시작을 하고요. 이제 B 씨가 파도를 헤쳐나가는 노래라고 설명을 했는데 저는 오히려 이제 I just wanna dive라고 하잖아요. 가라앉고 싶다는 거거든요. 잠겨 있고 싶다는 거고. 근데 누구랑 잠겨 있고 싶으냐? 이 혼란한 세상에 결국 암이죠. BTS가 BTS로서 사실 목소리를 내는 것도 정말 세간에 관심이 쏠리고 3년 9개월 만에 컴백이니까 기대감도 엄청나게 심각했을 텐데, 그래서 내부에서도 스윙을 타이틀곡으로 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네. 전 고민 많이 했을 것 같아요. 의견이 엄청나게 정말. 갈렸다고 하더라고요. 지민 네. 씨가 끝까지 반대했었다고. 맞아요. 그 네. 얘기도 저도 네. 들었습니다. 참 흥미로운 결정이었죠. 네, 그래서 저도 이 부분도 저는 오히려 또 이 곡을 타이틀로 했다는 것에 대한 호감이 생기는 부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모르겠어요. 이제 히트를 원하시는 분들이랄지 지금 네. 여태까지 BTS가 또 대중적으로 인기를 얻었던 곡들이 많은 편이다 보니까 그런 곡들이 주는 좀 이 방송용어인지 모르겠지만 좀 아싸란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바로 그렇죠. 이 느낌이 오는 그 히트곡의 어떤 공식 같은 노래들이 있고 실제로 성공도 해본 적도 있고 네. 또 어떤 장르에 도전해봐도 뭐 전혀 누가 뭐라고 하지 않을 팀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 타이밍에 어떤 곡을 타이틀로 가져올 것이냐에 대한 뭐 외부의 관심 그리고 내부의 고민이 너무너무 많았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또 저는 오히려 이 스웸이라는 곡을 택한 게 그 모든 어떤 고민과 번뇌의 파도 안에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냥 우리가 지금 앞으로 계속 나아가고 싶다는 의지만을 담은 곡으로서 이렇게 좀 멤버들이 스스로 얘기하는 평양냉면 같은 곡이 나오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었었어요. 뭐 이거는 정말 제가 그냥 추측을 하는 것일 뿐이기는 한데요. 그래서 음악적으로 들어보면 전반적으로 이제 얼터너티브 사운드, 요즘 워낙에 팝에서 많이 사랑을 받고 있는 사운드를 기반으로 계속해서 반복되는 스윙이라는 후렴구, 그리고 멤버들이 돌아가면서 이제 노래를 들려주는 뭐 어떤 감정을 고조시키기보다는 좀 정말 파도를 타고 자연스럽게 앞으로 나가는 듯한 느낌을 주는 곡이에요. 그래서 강렬하지는 않지만 계속해서 반복해서 들으면 확실히 스며드는 부분이 있는 곡이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고요.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앨범은 타이틀곡 뭐 이런 것들도 중요하지만 이들의 긴 투어를 위해서 발표가 된 앨범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 안에서 저는 오히려 바디 투 바디 같은 곡 이들에게는 더 그 한 방으로서 힘이 좀 그렇죠. 필요하지 않았을까 네. 싶은 생각이 들고, 스웸 같은 경우에는 이 앨범 아리랑이라는 앨범을 끌고 가는 중점적인 메시지, 우리가 새로 출발한다, 2.0 시작한다, 앞으로 계속 당신들과 나아가겠다라는 메시지를 함축하고 있기 때문에 타이틀로 낙점이 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뮤직비디오도 보면 특별한 무언가 뭐 이벤트가 일어난다기보다는 정말 그 태풍 전야의 상황에서 이들이 배를 다시 앞으로 나아가게 만드는 그 어떤 잔잔하진 않죠. 뭐 파도가 밀려오긴 하니까요. 네, 굉장히 애쓰면서 그렇죠. 가고 중심을 있죠. 잡으려는 네. 어떤 여정을 담고 있는데 뭐 그런 정서 자체가 저는 결국에 이 타이틀로 저희가 뭐 빌보드 1등 가보겠습니다. 뭐 몇 가랑 하겠습니다. 이런 의지보다도 네. 저희 다시 출발합니다. 투어 시작합니다. 여러분들께 이런 메시지를 가장 중점적으로 전달하고 싶습니다. 뭐 이런 게 좀 와닿았어요. 그래서 한국에서 발표하는
타이틀곡의 의미는 네. 좀 다를 수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많은 분들은 아이돌이나 온 같은 노래를 그쵸. 생각했겠죠. 그랬나? 네. 전 다이너마이트나 다이너마이트가 뭐 이런 것도 들어갔고. 생각하셨을 것 같기도 하고. 왜냐면 또 네. 앨범 제목이 또 아리랑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스윙을 한다길래 조선시대 수군인가? 네? 하지만 그게 아니라 네. 20대 BTS는 사실 달리는 이미지가 있었잖아요. 런이라는 노래도 있고 그들을 그렇죠. 대표하는 컨텐츠 이름 달려라 방탄이죠. 네. 근데 달리는 것과 헤엄치는 것은 다르거든요. 그래서 30대 BTS의 새로운 음악적인 지향이나 네. 방향도 이 스윙이라는 단어에 굉장히 집약되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네, 좀 슴슴하다고 아쉽다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전 그런 분들한테 항상 좀 앨범으로 한번 쭉 들어보시면 또 다르게 다가온다. 특히 그 에밀레종 소리 이후에 스임이 나올 때 그 정서라는 게 여태까지 또 케이팝 앨범에서 만나보지 못한 느낌이기도 하거든요. 한 번씩 들어보시면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네, 한번 이어서 들어봐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네. 네. 그러면 다음 트랙 가겠습니다. I wish that I could walk away from pain. My life is like a broken roller coaster, but maybe I'm the only one to blame. I can't get on this merry-go-round. This makes me alone. 아, 네. 너무 아름다운 곡이죠. 네. 근데 한편으로는 또 슬프기도 해요. 네. 네. 저는 뭐 방탄소년단의 정서 가운데 그 약간 애수띤 느낌? 네. 이 그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밝고 청량하고 에너지 넘치고 강렬한 방탄만큼이나 크다고 생각하는 맞습니다. 편이거든요. 그래서 멤버들도 이제 이 노래를 이야기하면서 제2의 봄날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작업했다고도 네. 하던데 어떤 느낌인지 이 얘기 하시면 이제 아실 네, 거예요. 네, 네. BTS의 대중에게 사랑받은 어떤 느낌을 이 곡에 담고 싶어 했는지. 네. 저도 정확하게 일치한다고 생각하고요. 이 노래의 이제 메인 프로듀서는 케빈 파커라는 정말 네. 사랑합니다. 타워티드 곡에 네. 있어서는 정말 이제 한 획을 그은 테임 임팔라라는 네. 프로젝트를 이끌고 있어요. 네. 그래서 아마 이 노래 처음 듣는 음악 매니아들은 이거 테임 임팔라 네. 음악인데 이렇게 바로 생각하실 수 있을 정도로 사실 이 곡도 굉장히 그 프로듀서의 색깔이 전주부터 아주 강하게 느껴지는 곡입니다. 네, 그런데 저는 굉장히 의외였습니다. 아까 앞서 파이어 이야기할 때도 말씀드렸던 건데 케빈 파커가 최근에 팝스타들과 같이 콜라보레이션 하는 모습들을 보면 예를 들면 두아리파라거나 네. 네네. 제니라거나 자신의 색을 그렇게 강하게 주장하지 맞아요, 않아요. 맞아요. 그리고 실제로 여기 참여한 디플로나 뭐 마이크 웰 메이드신이나 제이팽 마피아 플룸 이런 아티스트들이 외부 아티스트와 참여할 때 사실 자기 개성을 그렇게 드러내지 않아요. 그냥 주문대로 만들어주는 경향이 강했습니다. 네네. 네. 그런데 케빈 파커가 테임 임팔라보다 더 테임 임팔라스러운 곡을 BTS에 위해서 줬어요. 네. 전 이 그래서 점이 와 이렇게까지 정권을 보장해 줄 수가 있구나. 저도 그래서 아직 저희가 이거를 녹화하고 있는 시점에서는 공개가 안 되겠는데 이제 그 앨범 비하인드 네, 필름이 네. 역시 그 땡플릭스에서 공개가 될 예정이잖아요. 예, 그래서 예. 그게 좀 너무 많이 궁금해요. 왜냐면 도원 씨가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이제 이 프로듀서들이 자신의 곡도 만들지만 네. 프로듀서로서의 프로페셔널한 역할에도 굉장히 충실한 인물들인데 곡 단위로 자기 색깔이 다른 아티스트와 작업했을 때보다 훨씬 좀 강한 느낌을 저도 많이 받아서 이들이 이제 작년에 2달 정도 미국에서 그렇죠. 같이 합숙을 네. 하면서 이제 프로듀서들 들어있는 방에 들어갔다 나갔다 하면서 작업을 했다는 근데 이제 말로는 들었는데 과연 이 작업 과정에서 어떻게 좀 서로의 음악적인 시너지를 내고 싶었고 어디까지 자유가 보장되었었고 어디에서 어디까지 협업이 이루어지고 했는지가 궁금하더라고요. 또 이런 송캠프라는 형태 자체가 해외도 요즘에 뭐 워낙에 많아지긴 했습니다만 이렇게 좀 집약적으로 하는 건 K-팝이 제일 잘할 거예요. 네. 특히 막 1, 2주 정도 진짜 전 세계에서 그렇죠. 사람을 모아서 바로 잠도 거의 적게 재우면서 네. 머리에 정말 수능 시험 준비하듯이. 정말 그런 느낌으로 작업들을 한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뭐 2달이면 사실 그거보단 좀 더 여유가 네. 있긴 했겠지만 그 안에서 어떤 화학 작용들이 일어났는지 좀 눈으로도 확인하고 싶은 마음이
급합니다. 급해. 근데 저는 네. 테임 임팔라를 잘 모르는 입장에서 이 곡을 들었을 때 아까 봄날 말씀하셨잖아요. 네. 이거는 BTS의 정서인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그게 프로듀서의 입김이 굉장히 많이 작용한 그런 곡임에도 불구하고 방탄의 정서는 살아있다. 네. 그러니까 신기했어요. 맞아요. 실제로 이제 RMC가 애플 뮤직과의 인터뷰에서 메리고라운드 회전목마의 아이디어를 케빈 파커에게 전달을 했고 그리고 삶이 회전목마 같다라는 네. 아이디어로부터 출발하는 곡이라고 밝혔거든요.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방탄소년단의 정서를 음. 이제 해외의 프로듀서가 이제 선명하게 만든 거죠. 그래서 저는 이거를 해상도 복원 작업, 칵테일 작업이라고 네. 항상 이야기하곤 합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 이제 이번 앨범 들으면서 뭐 이제 한국어 가사가 좀 더 많았으면 좋았겠다 이렇게 그쵸. 아쉬움을 표하는 분들도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이 곡도 보면 이제 반반 정도로 한국어와 영어 가사가 혼용이 되어 있어요. 근데 그 가운데에서 좀 직접적으로 일기장에 쓰는 것 같은 고백 맞아요. 같은 것들은 또 한국어로 돼 예, 있죠. 예. 굉장히 선명하게 드러나 있어요. 그러니까 돌려서 말 안 하고요. 나 스탄데 내가 이런 것까지 얘기해도 되나 그런 것도 별로 맞아요. 없고 네. 정말 뭐 좀 강한 표현들도 많아요. 뭐 침대는 나의 관, 뭐 이런 표현이랄지 그리고 뭐 어른이 된 것 같지만 고민은 여전하고 제 친구들에게 전화나 문자로 이야기하는 것 같은 내용들이 정말 툭툭 떨어져 있어서 감정적인 면에서는 아마 이 앨범 안에서 가장 많은 분들이 좀 마음을 기댈 만한 트랙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다음 트랙 노말 들어보겠습니다. 이게 원래는 욕설이 들어갔다는 이유로 19금이 돼 있었는데요. 네. 저희는 오늘 클린 버전으로 듣겠습니다. 네. Kerosene dopamine got me going loose. Fantasy and fame, yeah, the things we choose. Show me hate, show me love, make me bulletproof. Yeah, we call this thing normal. Run away, out of sight, don't know what I want. Wish I had a minute just to turn me off. Kerosene dopamine, what I gotta do? Yeah, we call this thing normal. Have is the hand. 네. 우리는 뭐뭐를 정상이라 부른다. 네. 하는데요. 도대체 정상이 뭔가요? 정말 어렵죠. 네. 정상 비정상이라는 말을 할 때마다 정말 많은 고민을 하게 되는 요즘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마 이 곡에도 BTS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한 부분들이 잘 녹아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사실은 이 곡이 원래 이런 곡 가사는 아니었다고 하더라고요. 조금 더 뭐랄까 좀 포멀한 네. 적인 감성에 더 가까운 가사였는데 이제 이게 BTS에게 오면서 무대 안팎에서 느끼는 멤버들의 좀 보편적인 감성을 담기 위해서 노래를 담았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또 그런 가운데에서 BTS의 스토리, BTS가 할 수 있는 이야기를 굉장히 솔직하게 담은 노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실제로 도입부부터 강렬하죠. 그리고 가사를 해석을 해보면 그래 날 방탄이라고 만들어라 이런 표현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기대하는 나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나 모든 게 충돌을 하는 그 가치관의 충돌을 잘 담아내고 있는 곡이고 네. 라이언 테더가 이 곡의 맞습니다. 핵심 참여했죠. 참여자인데요. 제가 이 앨범을 통해서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여기 참여한 디플로나 라이언 테더 이런 프로듀서들이 사실 상업적으로 그리고 커리어로 봤을 때 최근이 그렇게 전성기는 아니었어요. 사실 뭔가 보여줘야 되는 흐름이었어요. 네. 그런데 이 장이 잘 마련이 되지 않죠. 왜냐하면 이미 작업을 했던 기성 팝스타들은 이미 과거에 했던 음악 스타일을 반복하는 것밖에 내놓을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런데 BTS라는 새로운 프로젝트에서는 이제 일종의 기회가 되는 거죠. 권토중래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 프로젝트를 통해서 나 아직 건재하고 나 굉장히 캐치한 송을 만들 수 있고 아티스트의 개성조차 확보할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이 균형이 가장 잘 맞아떨어지는 노래가 바로 노멀이라고 생각하고 앞서서 이제 윤하 평론가님이 이 앨범의 전반부가 학교 시리즈, 네. 힙합 시대 이렇게 생각하면 네. 저는 이제 메리고라운드나 노멀 같은 노래는 화양연화 시절 그리고 러브 유어셀프의 약간 어두운 면 티어 앨범이 있었죠. 이런 시기가 연상이 돼서 굉장히 재밌더라고요. 네. 정말 재밌네요. 그리고 이 후반부로 오면 이 노멀 같은 곡도 그렇고 저희가 뒤에 들어볼 마지막 곡까지도 보컬적인 부분에 되게 주목을 많이 하게 되고 앞부분은 어쩔 수 없이 네, 그 랩 랩 라인들이 활약을 하게 되고 이제 뒤쪽으로 오면서는 멜로디 혹은 곡의 정서를 좀 힘있게 이끌어 나가야 되는 보컬 라인들 혹은 이제 랩 라인들도 롤에
노래에 그렇죠. 참여를 노래에 참여를 하면서 하잖아요. 네, 네. 이제 분위기가 완전히 환기가 되게 되는데요. 저는 뭐 랩도 충분히 그 성숙할 수 있는 장르라고 생각하지만 노래야말로 좀 어떤 그 정서적인 성숙을 보여주기가 굉장히 좋은 네. 파트라고 생각이 드는데 뭐 노래가 가지고 있는 자기 고백적, 자기 뭐 서사적인 메시지도 그렇고 이 멤버들이 그 노랫말을 혹은 멜로디를 자신의 감정을 넣어서 노래하는 그 파트를 들을 때 성숙했네라는 네. 느낌을 저 오히려 노래 쪽에서 굉장히 좀 많이 받게 됐어요. 앞은 오히려 살아있네 같은 느낌이었다면 네. 뒷부분은 좀 성숙했네 같은 예, 감정을 많이 받는 곡이었고 노멀도 그런 곡 중에 하나였습니다. 네. 멤버들이 제일 좋아하는 노래로 꼽기도 하더라고요. 진 씨 이런 분들은 막 이 곡 안 나오면 막 그러니까요. 앨범 거의 안 낼 뻔했어 수준으로 좋아한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실제로 저도 이 앨범에서 가장 좋아하는 노래가 노멀이에요. 아 진짜요? 네. 오. 근데 다음 곡도 만만치 않습니다. 네. Like Animals 들어볼까요? Don't you close your eyes? Don't you feel the 네. 이 곡도 굉장히 재밌죠? 이 곡은 제가 알기로는 제이홉 씨 원픽이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이 곡을 너무 좋아해서 이 곡이 만약에 이 앨범에 안 들어갔으면 내가 개인으로 가져가려고 가져갈 것이다. 했다라는 얘기를 했을 정도로 맞아요. 정말 좋아하는 곡이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굉장히 사운드가 거칠어요. 맞아요. 그렇죠. 네. 이 노래에 참여한 음악가 중에 알아둬야 될 네. 아티스트 바로 아르테마스. 아르테마스가 다크웨이브라는 음악 장르로 현재 전 세계 Z세대들에게는 그쵸. 거의 정말 신과 같은 음악가인데 이런 거친 음악을 저도 그래서 처음 들었을 때 깜짝 놀랐습니다. 생각보다 아르테마스의 색이 너무 강하고 근데 또 잘 어우러진다. 네. 네, 재밌었습니다. 네. 맞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 앨범 아마 마무리할 때쯤에도 비슷한 얘기를 하게 될 것 같은데 정말 진짜 다양한 프로듀서들이 참여를 했거든요. 뭐 디플로에서 아르테마스까지 하면은 거의 몇 년이 한 20년 정도 되는 시간이 이야기할 만도 하고 그리고 또 곡 색깔들도 워낙에 다 이렇게 다른 느낌들로 프로듀서들의 개성이 드러나게 또 선별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다 듣고 나면 BTS 다시 시작하는구나, 투어 시작하겠구나라는 생각이 제일 강하게 드는 부분이 제일 좀 이 앨범이 가지고 있는 힘이라고 생각하고 오히려 아리랑보다는 BTS의 셀프 타이틀로 제목을 붙여도 네. 괜찮지 않았을까? 저는 오히려 너무 아리랑이라는 뿌리를 찾다 보니 너무 그쵸. 생각을 많이 한 게 네, 아닐까라는 네.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그래서 이 곡 같은 경우에도 말씀해주신 그런 장르적인 색깔이 상당히 뚜렷함에도 불구하고 또 여태까지 그 BTS가 자신들의 노래들에서 들려줬던 그 침잠하는 어떤 청춘의 어두운 면 혹은 삶의 닥사이드 같은 것들이 또 드러나서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곡은 반드시 끝까지 들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마지막에 등장하는 기타 솔로가 맞아요. 아주 기가 막히거든요. 장렬합니다. 네. 1990년대 얼터너티브 락에서 특히 많이 등장했던 풍의 기타 솔로를 들려주는데 이것이 자기 파괴적이고 좀 어떻게 보면 쾌락에 탐닉하는 듯한 노래의 정서와 굉장히 잘 맞물려 떨어집니다. 저는 오히려 이 노래를 굉장히 사회적인 메시지가 담겼다라고 해석을 했거든요. 맞아요. 충분히 그렇게 읽을 수 있죠. 네, 그래서 뭔가 지금 약육강식의 세계가 되어가고 있잖아요. 맞아요. 거기에 대한 비판 이런 게 들어가지 않았나 네. 그런 생각도 했어요. 맞아요. 그런 해석도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맞습니다. 생각합니다. 뭔가 형형하게 눈을 빛나고 있는 한 마리의 그 늑대? 포식자가 네, 네. 떠오르는 어떤 노래였어요. 맞아요. 맞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좀 부드럽게 가보겠습니다. 네. 다음 플리즈 들어보죠. 함께해줘 나의 worst day 널 더 세게 안을게 right now even hell I'm down all I want is you 네가 있는 곳이라면 나 따라가리 가시 바뀔 줄만 나 쉽게 줄여발지 세상은 말야 항상 우리 사이 맞지 결국엔 우린 놀고 돌아서 제자리 You and me all day all night Hold me from the front back left right I need you like only on mine Oh you got me baby oh
네. 전 사실 개인적인 고백도 해도 되나? 전 좀 후반부에 있는 감성이 짙게 드러난 곡들이 좋더라고요. 앞서서도 살짝 언급했지만 멤버들의 좀 기량, 그 보컬 기량이 좀 성장한 네. 부분들도 잘 보이고, 그리고 저는 원래도 팝을 좋아하는 편이다 보니까 잘 만든 떡 떨어지는 팝 트랙들이 뒷부분에 많이 담겨져 있는데 그 안엔 또 이제 정서적인 부분이 강조가 돼 있어서 좀 색다른 느낌으로 잘 듣게 되었고요. 이 곡도 이제 라이언 테더가 같이 작업을 했는데 그 특유의 딱 뭐 떨어지는 뭐 프로페셔널한 프로듀싱 아래서 그 BTS가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곡들 중에도 그 막 부드럽고 애절한 곡들 얼마나 많습니까? 네. 네. 그런 곡들의 감정선을 그대로 이어올 수 있는 곡으로서 작용하는 것 같고요. 뭐 저는 홈 같은 곡? 뭐 이런 것도 생각이 나면서 좀, 네. 감정적으로 많이 좀 젖어들 수 있는 곡이었어요. 팬송 같은 그런 뭐 노래. 충분히 그렇죠. 네. 그리고 보통은 이제 BTS가 앨범 후반부로 가면서 그런 이제 따뜻한 느낌의 네. 팬송들을 많이 배치를 하기도 했었는데요. 실제로 이 앨범에서도 그 11번 트랙인 They Don't Know What Us 같은 느낌부터는 이제 거의 뭐 팬에게 보내는 메시지 그렇죠. 같은 느낌으로 가사가 읽힐 수 있는 부분이죠. 네. 네. B 앨범에 들어가면 플리스가 참 잘 어울렸겠다라는 생각도 들고 네. 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라이언 테더도 있지만 사실 이 플리스는 스윕이랑 결이 좀 비슷한 곡입니다. 왜냐하면 작곡진이 라이언 테더도 있지만 타일러 스프레이라는 네네. 굉장히 유명한 프로듀서인데요. 이분이 라이언 테더 사단의 현재 핵심이고 근데 이분의 특징은 뭐냐면 음악의 폭이 엄청나게 넓습니다. 이번에 그래미 올해 앨범상 받은 배드버니의 데비티랄 마스보토스의 네. DTMF도 이 타일러 스프레이가 메인 네. 작업을 펼쳤거든요. 그래서 저는 BTS, 아리랑 이러니까 아이돌 같은 음악이 타일러 스프레이가 할 줄 알았어요. 국악기를 활용을 한다거나 네. 국악 리듬을 쓴다거나. 근데 굉장히 정석적인 팝을 들려주는데 이것의 파괴력이 상당하다. 역시 이 정석의 힘, 정석의 힘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된 것 같습니다. 네. 저는 그래서 이거 결혼식 축가로 쓰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가사에 애절한 보면, 노래죠. 네, 정말 막 굳은 날도 함께 해달라고 그러고. 그쵸, 그쵸. 네, 네. 정말 아름답고 가장 애절한. 좋아, 원픽이신가요? 아니요, 그건 아니에요. 그것도 아니신가요? 해외 아미들이 이제 축가로 쓰겠네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요. 네. 자, 이제 마지막 트랙 왔습니다. 네. Into the Sun 함께 들어보시죠. Baby, you remind me I want someone like you. Fires are never dying. I want someone like you. Nobody knows me, honey. No one like you. 네. 마지막 곡 Into the Sun 들어보셨습니다. 네. 네. 굉장히 컨트리 음악 같은 그런 느낌도 나요. 약간 진짜 이 노래 피날레죠. 맞아요. 앨범의 피날레고 사실 듣다 보면 플리즈 정도에서 마무리가 되려나 싶은데 정적이 끝나고 이 굉장히 좀 소울풀한 어쿠스틱한 느낌의 기타가 등장을 하면서 노래가 시작되고 앨범을 진짜 마무리하게 돼요. 그래서 저는 보면서 그 BTS 앨범 가운데에서 이렇게 좀 아우트로가 강조된 앨범들이 종종 네. 있어요. 좀 긴 이제 서사를 마무리할 때라든지 저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이제 뭐 그 에필로그 Young Forever 네. 막 이런 곡을 들을 때 정서가 많이 생각이 났거든요. 모든 걸 이제 긴 항해 끝에 그때는 이제 내려놓고 젊음을 다시 한번 전개해보고 싶은 정말 그 꿈, 희망, 전진이었잖아요. 그런 메시지를 담고 있었다면 어떻게 보면 그 이후로 또 시간이 한참 지나서 이들을 둘러싼 상황이나 이들 자체도 많이 성숙하고 달라진 이후에 어떤 똑같은 계절, 똑같은 날씨를 맞이하면서 부르는 자신들만의 리프라이즈 같다는 느낌도 좀 들었던 것 같아요. 그 노을 지는 네, 태양, 태양. 해변 네. 같은 것들을 바라보면서 계속해서 나아가겠다. 이 태양 아래서 같은 느낌의 메시지를 전달한다는 게 저한테는 오히려 좀 앨범의 수록들 가운데에서는 직관적으로 와닿는 부분이 있는 곡이었고 엔딩송으로 아주 적절한 뭔가 크레딧이 올라갈 것 같기도 한 곡이었습니다.
투어에서 꼭 마지막을 장식하지 않을까 그쵸. 싶은 그 생각이 영 들어요. 포레버도 그랬었거든요. 네, 그렇죠. 실제로 BTS 네. 아우트로란 노래도 맞아요, 있었어요. 있어요. 맞아요. 네, 네. 그러니까요. 근데 참 재밌고 이 노래는 전반부에는 그렇게 어쿠스틱한 컨트리풍으로 전개가 됩니다만 후반부에 가면 누가 들어도 이제 엔딩 크레딧 올라올 시간이군요 하면서 그쵸. 이제 콘서트에 가면 이제 밴드 셋으로 하면 밴드 네. 셋이 정말 마지막 마무리하는 잼을 하면서 딱 끝내잖아요. 네. 그런 느낌이 굉장히 두드러지는 곡이고 그리고 이 곡에 참여한 분은 티조 터치다운이라는 굉장히 신세대 힙합 음악가인데 이분은 힙합 음악가지만 사실 모든 음악 다 합니다. 락, 메탈 뭐 네. 굉장히 파괴적이고 그리고 이미 BTS의 후배 그룹인 코르티스와 인연이 네. 있어요. 네. 한국 음악 방송에 나오기도 했고 네, 작업도 같이 맞아요, 했고 맞아요. 네, 그 개성도 충분히 녹아 있는 곡입니다. 네. 저는 BTS의 어떤 아까 말씀하셨던 홈 같은 노래 그래서 이렇게 그 오디세이아의 항해를 다 마치고 돌아오고 싶은 집이 바로 너희들이다. 네, 그런 느낌 받았어요. 그쵸. 이제 전반적으로 아마 팬들이 듣는 앨범과 근데 일반 대중분들이 듣는 앨범이 다를 거고 네. 공연장에서 듣는 앨범의 수록곡들과 아. 앨범만으로 듣는 곡들이 다른 앨범이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하는 편입니다. 네. 네. 그렇군요. 그리고 앨범 자체가 사실 어쨌든 테마 자체가 좀 어두운 면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것으로부터 밝은 빛을 향해서 결국 우리는 나아간다. 이 고통과 혼란 그리고 여러 가지 세간의 갈등이나 뭐 무게도 결국은 다 긍정적으로 나아갈 것이다. 네, 그래서 저도 그런 부분이 참 대단하기도 하고 흥미롭기도 했었는데요. 사실 BTS를 지금의 위치까지 만들게 된 여러 가지 정서 가운데 가장 그 핵심적인 게 그런 거잖아요. 뭐 밝고 즐거워서 BTS가 맞아요. 저는 지금의 아이콘이 됐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계속 고민하고 고통받고 하지만 이겨내고 나아가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있고 뭐 이런 것들이 팬들과 공명을 하면서 이 팀을 지금까지 이제 이끌어왔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앨범을 이야기하면서 멤버들이 가장 많이 꺼내는 단어가 뿌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이 자신들의 뿌리라는 자각 끝에 이런 앨범이 나오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분명히 저는 할 거면 뭐 퍼미션 투 댄스니까 편히 하려면 얼마든지 할 수 있었고 네. 뭐 온이나 멋진 것도 얼마든지 할 수 있었겠죠. 근데 파고 파다 보니 결국 우리가 다시 시작해야 될 시점은 여기구나라는 판단 아래서 이런 고민을 그리고 헤매임을 멈추지 않는 자신들을 그냥 직시하는 앨범을 냈다는 생각이 들어요. 뭐 대중적으로 어느 정도 반응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뭐 음반 판매량 이런 거는 좋지만 하지만 이들이 새로운 2.0을 시작하는 데 있어서는 저는 음악을 많이 이제 들어온 입장에서는 오히려 좀 흥미로운 지점이 많은 앨범이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도 이 모든 것을 거부할 수 있는 용기가 있었다는 지점에서 BTS가 아직 할 말이 많구나. 그래서 한편으로는 마지막에 좀 안도하게 되는 작품이기도 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거의 1시간 동안 두 분 전문가들과 함께 BTS의 새 앨범 분석해봤습니다. 이 음악에 대한 해석은 분명히 개인의 몫이고 네. 개인적인 그런 경험이 우러나와서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이 두 분이 설명해 주신 거, 이 앨범에 대한 새로운 매력을 찾는 데는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네, 오늘- 재미있게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이렇게 오늘 음원을 활용할 수 있게 허락해 주신 하이브 측에도 감사를 드리고요. 귀한 시간 내주신 두 분께도 감사드립니다. 네, 저는 8시 뉴스에서 K-POP 새로운 소식과 함께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